네, 12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수능 날이어서 장에 1시간 늦게 시작하고 늦게 끝나서 오늘 10시부터 4시 반까지 시장이 열렸었는데요. 오늘은 좀 대형주들 위주로 왜 시장이 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잠시 뒤에 표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 VIP 분들도 그렇고 또 ELW 구독하신 분들도 그렇고 또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또 선물이나 ELW나 뭐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요즘에는 위클리 옵션이라고 해서 매주 마감이 되는 그런 옵션 같은 것도 있어서 다른 뭐 그런 위클리 옵션만 또 전문으로 리딩해 주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거를 또 그냥 주식 말고 우리가 매일매일 소위 말해서 전업투자자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뭐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일정 금액을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러한 파생 상품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오늘의 강의는 파생상품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왜 이렇게 요즘 주식시장에 지수는 하루가 다르게 고점을 갱신하고 있고 절대 지수는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데 왜 나의 계좌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자,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딱 일주일 남았어요.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 3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 동영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나마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중국 선물 차트를 보시기가 힘들고 또 중국 선물 시장을 실제로 매매하시기가 힘드시겠지만 홍콩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제 그 부분까지 매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비록 국내 증시로 설명을 드리지만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선물 시장도 이와 엇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아시아 증시 전반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시장의 첫 번째 트렌드가 뭐였나요? 그쵸. 보통 삼성전자가 시장의 주인공일 때는 우리가 다른 주식들이 잘 이렇게 퍼포밍을 못 합니다. 주가 퍼포밍이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완전 초보분들만 빼놓고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소위 말하는 요즘엔 또 현대차 그룹도 아주 핫하게 움직이죠. 이런 대형주들이 움직일 때는 시장의 매기가, 그러니까 시장의 돈이 전부 다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왜냐하면 그들이 시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계속 상방으로 우상하고 있지만 그 밖에 다른 주식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이에요. 그렇다고 주가가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매일 하루에 찔끔찔끔씩 떨어지는 경우가 솔직히 대다수죠. 0.5%, 1%, 2%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다음날 되면 장이 좋으니까 또 확 떨어지지는 않고, 그러니까 추매를 하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대형주를 따라가자니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이거는 홍보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께서 직장인이시라면은 사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직장인분들은 주식하기에도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간에 틈틈이 MTS 보는 것도, 핸드폰으로 주가 시세 보시는 것도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주부분이시라든지 아니면 학생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장중 내내 컴퓨터를 켜놓고 이 시장 보는 게 가능하신 분이라면 사실 요즘 같은 시장은 대형주 매매하는 것도 좋지만 ELW 매매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여러분들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ELW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5분봉이고 60분봉인데요. 1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막 이렇게 올라가 있죠. 자, 이게 바로 코스피 200, 그러니까 코스피 200 선물 차트를 기준으로 우리가 지수 선물을 하면 너무 힘드니까 위험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수를 이렇게 금액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 불과 2주 전에
195원, 뭐 260원이었던 이 콜이 지금 1175원에 와 있고 오늘 고가가 1220원이에요. 물론 주식에 비해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상품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초보분들께서는 하루하루에 뭐 한 틱, 두 틱만 먹어도 가격적인 그 수익적인 측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식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상품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왜 저렇게 콜이 갔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시장에 어, 시총이 높은 주식들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K200 선물 차트, 선물 지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저번 9월 옵션 만기일이 9월 10일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9월 11일부터 오늘 현재 12월 3일까지 외국인의 선물 누적 액수를 볼까요? 3조예요, 3조. 개인은 2,900억. 자, 코스피 시장 볼까요? 코스피 시장을 9월 11일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무려 5조 2천억입니다. 쌓아온 매수가 5조 2천억이에요. 외국인은 선물을 상당히 상방에 베팅해 놓고 있어요. 그럼 적어도 다음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까지는요. 지수가 폭락하면 외국인이 돈을 벌겠어요? 못 벌겠어요? 외국인 돈 못 벌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지수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외국인이 돈을 못 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수익의 폭이 점점 작아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매우 간단히 설명드리고 있어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볼까요? 코스닥은 오히려 개인이 훨씬 많이 샀어요. 개인이 5조를 사줬죠. 외국인은 그냥 5,700억. 뭐 그냥 코스피나 선물에 비해서 굉장히 쏘쏘한 그냥 그저 그런 금액이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이 외국인한테는 코스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과하시고 있는 게 사실은 전 지금이 코스닥을 사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당장 코스닥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다이나믹하게 주가 퍼포밍이 안 될 거예요, 분명히. 왜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다음 주 목요일까지 외국인은 코스피와 선물 시장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 우리가 대주주 양도세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잊어버리셨지만 그동안 얼마나 우리 청원도 많이 하고 시장이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뭐 가족 합산 3억이다, 개인 3억이다 이러다가 우리 동학개미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다 정부로 하여금 철회하게 하고 만들어냈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액으로 대주주를 정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10억이라는 금액이 참 큰 돈이죠. 일개 개인한테는 큰 돈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도 10억이 대주주인 나라는 없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전체 주식의 몇 퍼센트 이상을 가진 사람이 대주주지 무조건 10억 이상 가지면 대주주요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자, 코스닥의 리스크 두 번째. 아까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은 코스피와 선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잘 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여전히 10억이라는 대주주 양도세가 12월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위로 뻗어나가기보다는 옆으로 기거나 오히려 아주 살짝 우하향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이 저는 이 시점이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올해 장을 파하는 12월 말까지가 자기가 사고 싶은 코스닥의 종목을 조금씩 사모으기가 참 좋은 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발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또 내년 1월이 되면은요. 팔았던 주식을 분명히 되사는 세력도 있을 테고 일단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면 외국인이 다시 어떤 포지션을 잡는지에 따라서 코스닥에 좀 자금이 몰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월 효과라는 게 있죠. 매년 1월이 되면은 조금 스몰캡, 소위 말하는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도 좀 시총 작은 놈들, 이런 친구들한테 조금 매기가 쏠리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이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법칙같이 공식같이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시장을 한 10년 정도 통계해 놓고 봤을 때 1월 효과라는 것은 그래도 생각보다 꽤 자주 일어났었던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스몰캡들에게 주식 매수세가 좀 몰린다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제가 한번 9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뭘 제일 많이 샀나, 외국인 기관이 뭘 제일 많이 샀나 보면요. SK하이닉스와 코덱스 레버리지의 외국인 순매수가 이렇게나 많이 쌓여 있어요. 이렇게나 많이 쌓여 있고 또 12월 초
이제 12월 초로 돌아와 보면 이제 12월 달 1일부터 오늘로 보면은 역시 SK 하이닉스, 현대차, NC소프트 뭐 이렇게 포스코 이런 친구들한테 이제 매수세가 쌓여 있어요. 왜 삼성전자는 보이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내일이나 제가 다음 주 동영상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의 요점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다이나믹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선물 플레이 하시거나 제가 앞서 보여드린 ELW를 매매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콜로 수익 내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풋을 볼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죠. 외국인이 이렇게 5조 막 3조씩 이렇게 상방에 배팅해놓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풋을 보기보다는 콜만 매매해서도 하루에 충분한 수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딱 하나입니다. 카카오예요. 음, 제가 이제 우리 카카오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간단하죠.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똑같이 주가는 떨어졌어요. 주가는 똑같이 떨어졌지만 소위 말하는 언택트라는 시장에 1파 나오고 쉬었다가 2파 나오고 조금 눌렸다가 3파까지 일단 3파동은 다 완성이 됐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엘리어트 파동 이동이론이 이던지 뭐 그냥 이거 3파 이론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저기서 들어보신 뭐 경험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려놨는데 이 친구가 만약에 떨어질 친구였으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LG화학 때부터 입이 아프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친구가 소위 말해서 안 될 놈이라면 이 친구 이렇게 갔을 거예요. 이렇게 갔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 좀 확대해서 볼게요. 내려왔죠. 올라왔죠. 내려왔다가 다시 옆으로 기고 있어요. 수급 볼게요, 수급. 그러면서 최근 10일간만, 일단 여기 기는 기간이 한 10일에서 15일 정도니까 10일간만 보면요, 역시 외국인이 사주고 있어요. 물론 지금 시장에 핫한 현대차그룹, SK하이닉스, 뭐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질이 그렇게 좋은 수급은 아니죠. 질과 양이 그렇게 좋은 수급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100%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카카오를 봄에 있어서 왜냐면 지금 대형주들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난 삼성전자도 이미 어느 정도 올라서 팔았고 SK하이닉스도 올라서 팔았고 그렇다고 이미 오늘 많이 오른 현대차를 따라가자니 너무 부담스럽고 근데 좀 시총 높은 놈 중에서 12월 말까지 코스닥을 사기가 힘들다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도 현금 들고 있는 것보다는 뭐가 좀 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래서 좀 많이 오르지 않고 흰모기가 진행되고 있는 카카오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카카오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또 이번 주의 마지막이고 내일은 한국 증시와 또 중국 증시 좀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가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도 한국 증시보다 훨씬 더 답답한 흐름이 좀 많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짚어보면서 두 시장 조금 비교해보는 그런 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